안녕하세요. 한성호 원장입니다. 겨울이 지나가거나 환절기가 되면 얼굴이 붉어지고 접히는 부위가 가렵거나 두드러기처럼 피부가 올라오는 분들이 많죠. 약을 쓰면 잠깐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흔하고요. 알레르기 체질이라서 그렇다, 내 피부는 워낙 예민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 진료실에서 보면 겉으로 보이는 증상은 비슷해도 원인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알레르기성 피부 증상은 단순히 피부 표면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면역 반응 이상이 피부로 드러난 결과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알레르기 피부염을 몇 가지 유형으로 좀 나누어 보고요. 각각의 특징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에 한 번쯤 트러블이 생기는 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낫는 것 같다가도 다시 생기고 또 반복되는 패턴이죠. 이런 반복적인 패턴이 의미하는 것은 피부 증상의 원인이 단순히 외부 자극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부의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면역 기능이 불안정하다는 것이죠. 사실 피부는 그저 바깥 자극에만 반응하는 표면 기관이 아니라 면역세포와 신경이 밀집된 하나의 면역 감지 장기입니다. 그래서 이 면역 시스템이 불안정해지면 아주 사소한 외부 자극뿐만 아니라 몸 안에서 일어나는 정상적인 변화에도 과도하게 면역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결과로 피부는 붉어지고 가려워지고 두드러기가 올라온다든지 심한 아토피의 형태로까지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만성 피부 질환을 임상에서 흔히 보는 경과는 대체로 좀 이렇습니다. 연고를 사용하게 되면 증상은 가라앉지만 중단하게 되면 한두 주 만에 다시 악화되는 경우가 많죠. 초기에는 연고에 대한 반응이 좋지만 재발이 반복될수록 병변 범위가 넓어진다든지 피부는 점점 더 예민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염증이 쉽게 생기게 되죠. 이런 경우는 연고 사용만의 문제라기보다는 피부의 염증뿐만 아니라 피부의 장벽 기능과 면역 조절 능력이 함께 저하된 상태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하는 것은 현재 나타난 염증을 억제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염증이 반복해서 생기는 기본적인 구조를 바꾸지는 못하죠. 그래서 연고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호전이 될 수 있지만 끊으면 다시 재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피부는 자극이 생겨도 염증이 일정 수준에서 더 이상 심해지지 않거나 자연스럽게 진정되는 회복 사이클을 가집니다. 반면에 면역 균형이 무너지면 한번 시작된 염증이 잘 사그라지지 않는다든지 가려움, 긁음, 피부의 손상, 재염증,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죠. 이 단계에서는 단순한 보습이나 일시적인 증상 완화 목적의 연고나 이런 것들의 사용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면역 반응을 안정시키는 치료 방향이 필요하죠. 알레르기 피부 증상은 한 가지 면역 상태로만은 설명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두 가지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면역이 지나치게 과민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면역을 조절하는 힘이 떨어진 경우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면역 과민으로 나타나는 피부 알레르기입니다. 이 경우는 면역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어떠한 자극에 반응하는 기준선이 낮아진, 다시 말해서 예민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 특정 음식이나 화장품, 꽃가루, 온도 변화, 이러한 자극이 들어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면역 반응이 빠르고 강하게 나타나죠. 이런 경우는 대체로 두드러기처럼 갑자기 올라왔다가 원인이 사라지면 비교적 빨리 가라앉는 것이 특징입니다.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 반응도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말씀드린 면역 저하로 나타나는 알레르기는 양상이 좀 다르죠. 여기서 말하는 면역 저하는 면역이 약해서 반응을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면역을 조절하고 안정시키는 힘이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 보니 한번 염증 반응이 시작되면 쉽게 가라앉지를 않고 좋아졌다가 다시 악화되는 이러한 만성적인 패턴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만성 두드러기나 아토피처럼 가려움과 붉어짐이 오래 지속되는 형태가 많고 연고나 약물 치료의 효과도 그때뿐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치료를 오랜 기간 반복을 해도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죠.
지금부터는 알레르기 피부를 겉과 속 두 가지 관점에서 나누어서 보고 왜 실제 치료에서는 이걸 같이 고려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많이 보이는 유형은 피부 장벽 기능이 떨어져서 외부 자극에 민감해진 상태입니다. 원래 피부 장벽은 외부 자극이 바로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보호막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요.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 장벽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예전에 사용해서 괜찮던 어떤 화장품이나 세정제, 심지어 일상 중에 사소한 마찰이나 온도 변화에도 피부가 바로 따갑고 화끈거리는 반응을 하게 되죠. 이런 분들에게 흔히 보이는 패턴은 특정 제품만 쓰면 바로 자극이 온다든지 접촉한 부위 위주로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환절기와 같이 계절이 바뀔 때 특히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피부가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완화시키지 못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조금 다른데요. 몸 안의 면역 반응이 예민해져서 그 결과가 피부로 나타나는 경우죠. 그렇다 보니 이런 경우에는 문제의 시작이 피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몸 안에 면역 시스템이 과민해지면 스트레스나 과로와 같은 일상 중의 자극과 변화에도 몸이 과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 결과 염증이나 가려움으로 피부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흔히 특별한 변화가 없는데도 여전히 가렵다거나 밤에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많고요. 비염이나 장 트러블 같은 전신 증상을 같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에서는 피부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주는 장기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진료를 하다 보면은요,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경우보다는 혼합되어서 같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피부의 장벽이 무너지면 외부 자극이 더 쉽게 들어올 것이고 그 자극이 몸속의 면역 반응을 더 자극하게 되겠죠. 반대로 몸속 면역 기능의 항진이 계속 지속돼서 피부 염증이 반복되면 그 과정에서 피부 장벽은 더 약해지게 되죠. 결국 이 두 가지가 서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치료 방향도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양방치료는 피부의 급성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히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몸속 면역 과민 상태가 그대로라면 약을 줄이는 순간 다시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한방치료는 근본적으로 체질이나 면역을 치료하는 데는 효과가 굉장히 뚜렷하지만 이미 심하게 올라온 염증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부의 장벽 손상이 심해져서 후유증을 남기기도 하죠. 결국에는 양방치료와 한방치료의 병행을 통해서 몸 속과 겉의 증상과 원인을 같이 치료해 줄 때 만성적인 피부 질환에 반복되는 고리를 한 번은 끊어줄 수 있게 되죠. 협진 치료라는 것은 단순히 양방 치료도 받고 한방 치료도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가지고 약점을 보완해 줌으로써 기존 치료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레르기 피부 질환은요, 단순히 피부가 약해서 생기는 문제도 아니고 몸이 안 좋아서만 생기는 문제도 아닙니다. 외부 자극에 무너진 피부 장벽과 몸 안에서 과민해진 면역 반응이 함께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치료도 한쪽으로만 치우치기보다는 겉과 속을 같이 보면서 역할을 나눠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같은 가려움, 같은 붉어짐이라도 원인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약물 치료를 지속해도 증상이 반복된다면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면역과 회복 시스템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나의 피부가 어떤 타입인지 이해하는 순간 치료의 방향이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이 있는 알레르기, 아토피, 두드러기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